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어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 전부 다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리플이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흐름을 이어가주지 못하면서 다소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보여집니다. 여전히 최근 만들었던 상승 패턴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깃발 패턴 아니면 강세 깃발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급등으로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 깃발 형태, 그게 뭐 삼각형이 됐든 아니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네모난 추세 채널이 됐든 이런 깃발을 형성하고 나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이런 상승력을 또 한 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다만 한 가지, 이런 상승력이 또 한 번 나와주려면 돌파 이후에 다시 이 상단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여기에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 상단 라인 그리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겹쳐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일단 어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에는 그 명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리플에게는 어제 반등을 만들었던 호재 소식도 최근에 나와줬지만 우선은 먼저 이 거시적인 이슈,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는, 물론 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코인들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그 말은 세력들의 펌핑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흐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이번 1월 달에 또 추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이슈 살펴보고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개별적인 이슈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거시적인 경제 이슈, 왜 시장 전체가 어제 오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 나온 이슈죠. 비트코인이 미 연준에서 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관측되면서 하락이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 이게 고용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가 오르고 이것과 함께 미국의 달러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안전자산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와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이 위험자산, 코인 시장은 일제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제가 FOMC의 회의록이 공개될 거다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회의록이라는 건 저번 달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 금리 결정을 했던 FOMC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거고요. 자, 저번 달에 미 연준은 이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함께 공개됐던 점도표가 공개되고 나서 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왔을 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파적인 인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저번 달에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이 점도표라는 건 FOMC 위원들이 내년, 내후년 어떤 금리에서 어느 수준에서 마감하는 게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개개인이 이렇게 그 구간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위에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밑에 찍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연도에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점도표는 분기마다 공개가 되는데, 자, 이전에 9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는요, 2025년에 대략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이게 2번으로 줄어들면서 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매파적인 인하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때 회의록이 공개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의록에서의 주된 내용은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내놓은 관세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너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1월 달만 보더라도 다음 주에도 이 금리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같은 날에 SEC와 리플 간의 소송에서 이 SEC가 항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이 소송은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꽤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자, 5일 뒤에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또 한 번 FOMC 회의가 있을 거고요. 금리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장이 우려점을 표하면서 이번에는 인하하지 않고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리플이 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혼자 버텨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개별적인 호재 소식 때문이었죠. 미 법원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요청했던 중간 항소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리플과 마찬가지로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걸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디지털 자산 증권성 여부를 다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 소송을 맡고 있는 파일라 판사는 이 쟁점은 디지털 자산과 증권법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핵심 쟁점을 항소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그는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명확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만 봐도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하게 날 거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 쟁점도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냐 없냐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게 리플과 SEC 안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일에 이번 달 15일에 SEC가 리플 간의 소송에서 그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인데 현재 전문가들은 이걸 기한 안에 제출할 거다. 아니면 그 전에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겠고, SEC가 만약에 이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새롭게 임명된 SEC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결국에는 리플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든 아니면 종결이 되든 끝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만찬을 가졌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본인의 SNS 계정에 이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보이고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함께 참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트럼프 선거 때도 후원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추가 후원한 바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록 조정이 나왔었지만 오늘 빠르게 지지라인과 반등을 만들어주려는 모습이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길게 봤을 때 리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번 강세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 돌파해준 이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 라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라인이 정확하게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길 지켜준다면 여전히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넘어서 이번 강세장에서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에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호재 소식들, 상승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근거들과 함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즌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